80페이지 6.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 글은 내용뿐만이 아니라 형식도 읽어야 한다. 어머, 전개 방식이라는 건 그러네. 형식에 들어가는 이야기거겠네. 형식을 확인을 하면 글의 내용을 더 잘 읽을 수가 있어요. 비문학 시험에 나오는 내용 전개 방식은 대놓고 내용 전개 방식은 윗글의 서술 방식은 글쓰기 전략은 다 똑같은 말이야. 내용 전개 방식 물어보는 거라고. 서술 방식은 내용 전개 방식은 글쓰기 전략은 내용 전개 방식 물어보는 거라고. 그러면 도대체 내용은 어떻게 전개되는데요? 라는 걸 배우려고 우리 페이지 보고 있는 거죠. 81페이지. 내용 전개 방식은 어디가 있냐? 전개 방식 오케이 됐고 됐어. 얘네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일단 제일 중요한 핵심 전략 내용 전개 방식을 골라야 합니다. 아, 쌤 계속 내용 전개 방식 이런 거 나오는데 도대체 내용 전개 방식이 뭔데요? 엄청 많아. 정의, 비교, 대조, 분류, 분석, 인과, 과정, 예시, 부연, 재진술, 아무튼 이런 얘기들 엄청 많다고. 이 중에 하나 고르세요야, 고르세요. 이렇게. 글에 쓰인 내용 전개 방식이 아닌 것을 골라야 한다. 이런 것들. 선택지에 언급된 전개 방식과 나누어서 체크를 한다. 어쩌고 저쩌고. 이게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뒤에 나오는 문제를 보면서 아, 이런 문제가 내용 전개 방식이구나 확인하면 되는 거지. 자, 예문으로 원리 학습 이제 시작하러 갈게요. 처음 보는 단어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확인할게요. 어떤 환경에서 개개의 종이 차지하는 위치를 생태적 지위라고 하는데, 생태적 지위라는 단어 뜻을 써줬잖아요. 단어 뜻을 설명합니다. 뭐뭐란 뭐뭐뭐뭐다 요따로 쓰여져 있는 거 뭐라고 해요? 정의라고 하죠. 그래서 생태적 지위에 정의라는 말이 쓰여져 있지. 어떤 환경에서 개개인의 종이 차지하는 위치를 생태적 지위라고 하는데, 생태적 지위는 서식, 장소, 먹이, 사슬 등의 생태적 환경에 의해 형성되는 지위를 말한다. 했었던 이야기를 똑같이 또 해주죠. 생태적 지위의 단어 뜻 설명해 준 거고, 앞에서 설명했는데 뒤에서 또 설명해 주고 있지. 요 정도면 부연이라고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예시. 열대 지역의 나무 도마뱀의 생태적 지위는 견딜 수 있는 온도, 범위, 서식할 수 있는 나뭇가지 크기, 먹이가 되는 곤충의 종류 등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다. 생태적 지위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구나. 생태적 지위가 유사한 종들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이들을 이소성 개체군이라고 하고, 반대로 우리 밑에다 뭐라고 쓸까? 대조라고 쓰면 되죠. 동일한 지리적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동소성 개체군이라고 합니다. 섬이 있어. 똑같은 참새야. 근데 여기 요 동네에 무리지어 사는 참새가 있고 요 동네에 무리지어서 사는 참새가 있어. 그러면 얘네 둘은 이소성 개체군이야. 됐어요? 근데 도마뱀인데 도마뱀 이렇게도 살고 요렇게도 살고 뭔가 겹치는 애들이 있거나 아니면 도마뱀 두 가지 종이 비슷한 동네에서 살 수도 있어. 그런 걸 동소성 개체군이라고 합니다. 괜찮나요? 참새로 태어났다라는 이유로 지가 좋아하는 벌레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도마뱀으로 태어났다라는 이유로 지가 살고 싶어하는 온도, 습도 같은 게 따로 있지 않을까? 이소성 개체군은 지들끼리 싸울 필요가 없어. 그렇죠? 하지만 동소성 개체군은 지들끼리 경쟁해야 돼. 경쟁해야 되는데 어떻게 경쟁해? 저 새끼들 다 몰아내겠다.
이게 있을 수가 있고 평화롭게 그냥 알았어 우리가 새끼 들라면서 살게 이럴 수도 있고 둘 다 똑같이 나무 열매를 먹는데 어떻게? 쟤네들은 딱딱한 나무 열매 먹고 우리는 말랑말랑한 나무 열매 먹고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옆에 1번 이소성 개체군과 동소성 개체군의 개념 1의 1번 문장, 1의 3번 문장에서는 뭐가 쓰여져 있어요? 생태적 지위란 뭐다? 라고 단어 뜻 설명해주는 정의 1-2에서는 예를 들어 라고 써놨으니까 예시의 내용 전개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두 번째 단락 넘어갈게요. 이소성 개체군은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 그래서 인과 자원을 둘러싼 종들 간의 경쟁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동소성 개체군 같은 거 먹는 애들인데 걔네들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 물어보고 대답하고 문답. 생태학자 가우스는 이 아저씨가 한 말을 따다가 쓸 거죠. 그럼 옆에다가 인용. 원생동물인 아우렐리아와 카우 다툼에 대한 실험으로 종간 경쟁의 결과를 조사했다. 이 두 종을 각각 배양했을 땐 모두 잘 살았지만 대조. 두 종을 함께 기르자 한 종이 사라지는 결과를 얻었다. 이처럼 동소성 개체군 사이에 필연적으로 경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경쟁의 결과 어떤 종이 군집 내에서 사라지면 경쟁적 배제라고 한다. 너네랑은 같이 못 살겠어. 너네랑 우리랑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 그래서 한쪽이 죽으면 경쟁적으로 걔가 배제됐다. 이 얘기죠. 옆에 2번. 동소성 개체군이 종간 경쟁에서의 적응하는 유형. 첫 번째, 경쟁적 배제. 2-2번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지가 혼자 물어보고 대답하고 있죠? 문답의 전개 방식으로 내용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권위 있는 학자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O 옆에다가 우리는 또 쓸 수 있죠. 뭐라고? 인용. 세 번째 단락. 그런데 전환. 실제의 자연 생태계를 보면 동소성 개체군이 공존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들이 제한된 자원을 둘러싼 경쟁을 피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경쟁을 피했기 때문에 동소성 개체군이 공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도 인과지. 예를 들어 예시. 주행성 동물과 야행성 동물은 서로 활동하는 시간을 달리하여 경쟁을 줄임으로써 공존할 수 있다. 인과. 새인데 얘도 쥐 먹어. 나도 쥐 먹어. 근데 쟤는 낮에만 사냥해서 먹어. 나는 밤에만 사냥해서 먹어. 싸울 일이 없어. 이와 같이 생존에 꼭 필요한 자원을 서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나누는 것을 분서라고 한다.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나누어 갖는 것을 분서라고 한다. 분서라는 개념에 대해 정의. 분서의 방법에는 자, 나누자. 무엇을 나눈다? 장소를 나눌 수도 있고 활동 시간대를 나눌 수도 있다. 너 땅에 있는 쥐만 먹어. 나는 나무에서 사는 쥐만 먹을게.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옆에 단락 정리합시다. 동소성 개체군이 종간 경쟁에 사용되는 경우 분서. 3-2는요. 예를 들어잖아요. 예시의 내용 전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네 번째 단락. 제한된 자원을 둘러싼 결과는 제한된 자원을 둘러싸서 경쟁을 한다. 그거의 결과. 얘도 따지면 인과. 동소성 개체군과 이소성 개체군의 체형 구조를 비교해 봄으로써 확인할 수가 있다. 이제 지겨워. 예를 들어 예시. A와 B에 살고 있는 이소성 개체군인 조류의 경우 종간 경쟁이 없기 때문에 인과.
동일한 먹이를 먹고 이것으로 인해 또 인과 부리의 크기가 유사하다. 그런데 전환. 동일한 지리적 영역을 이룬 채 살게 되면 가정 혹은 조건 그리고 그것 뒤에는 결과가 나오겠지. 서로 다른 크기의 씨앗을 먹도록 부리의 크기가 달라지는 체형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처럼 뭐 하겠다라고 요약해 주겠다는 얘기죠. 동소성 개체군과 개체군의 경우 같은 자원을 두고 다툼을 벌이는 일이 없도록 서로의 체형 구조가 달라지는데 그것을 형질치환이라고 한다. 형질치환에 대한 정의. 네 번째 단락. 동소성 개체군이 종간 경쟁에 적응하는 경우 형질치환. 아예 몸 체질을 바꿔버리는 거야. 인과와 예시의 전개 방식을 통해 동소성 개체군과 이소성 개체군의 체형 구조의 차이를 밝히고 있다. 5. 마지막. 현재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쟁을 적응하면서 경쟁적 배제, 분석, 형질, 치환 등의 과정을 거친 존재들이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에 나타나 있는 거 83페이지 1번 보러 갑시다. 예시를 통해 예시 있어요? 예시 엄청 많았죠? 용어의 개념을 밝히면서 단어 뜻 설명해 준다. 정의 있었어요? 정의 있었지. 질문을 하면서 얘 뭔가 이렇게 막 질문하고 그랬나? 질문하고 그랬나? 어디에? 여기.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 부분에 있었죠? 권위자의 주장을 인용한 거 있지? 통념의 오류를 지적하다. 이거 무슨 말이야? 니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지? 니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지? 그거 틀린 거야. 그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지? 통념을 지적하고 있다. 니들 생각 틀린 거라니까? 라는 말은 없죠. 그러니까 답은 4번. 차이점을 중심으로 두 종류로 나눠서 이소성하고 동소성 개체군 두 개 나눠서 설명했죠? 5번도 맞는 얘기. 틀린 건 4번. 됐을까요? 밑에 나와 있는 위 순서를 적용해 선택지를 분석해보자. 딱히 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자, 1번 보러 갈게요. 윗글에 쓰인 글쓰기 전략. 말이 좋아 글쓰기 전략이지 사실은 뭐 물어보고 있는 거다? 내용 전개 방식 물어보고 있는 거다. 양호가 대답해 줄 거예요. 1번에 답 몇 번? 응? 83쪽 오른쪽 밑에 거. 정답!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옆에다 뭐라고 쓸 거예요? 예시. 종간 결정의 다양한 양상 몇 가지? 3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맞죠? 84, 85페이지 하지마. 그냥 X 표시 해놓고요. 86, 87페이지는 숙제예요. 그 다음 추론하는 문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